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여러 가지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인가요? 그럼 사건이? 예, 지금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졌고 수사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또 이제 최서원 씨 승마 지원을 하도록 했었고 정유라 승마 지원이죠. 그 가운데서 받은 비용이 있었고 또 K나 미르 같은 재단들의 돈을 출연하도록 만들었던 부분들 그게 네. 일부는 뇌물이 되고 일부는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된 그 묶음이 있고요. 네. 또 그 수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전 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국정원 비용을 또 받았던 부분 현금으로 받았다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한 36억 정도가 됐었고요. 예. 이렇게 두 묶음이 있고 또 그거 말고 이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2018년도에 이미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두 묶음이었는데 네. 각각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왜 내려왔냐면 예. 그 범죄들 중에서 뇌물로 묶이는 것들이 있죠. 네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은 이 죄를 따로 떼서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묶어서 우리 보통 이제 범죄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선고를 하는데 그거는 그 뇌물죄 부분은 따로 떼서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이 잘못됐다고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각 두 묶음의 이 2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 이번에 파기환송시험에서는 그들을 다 묶되 네. 대신 선고는 두 개로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묶음 중에 뇌물에는 15년 네.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직권남용이나 특수활동비 국고손실죄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5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합쳐서 20년 형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20년이었고 벌금은 180억 원이 네. 나왔어요. 그리고 추징금 35억 원. 그런데 그 전에 내려졌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이 줄었다면서요. 많이 준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25년이었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5년이어서 합계 30년이었는데 네. 10년이 감형이 된 겁니다. 파기환송심에서 10년이나 줄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어차피 없지 않을까. 예, 사실관계까지는 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묶어서 판결 냈던 거를 좀 분리해서 좀 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산술적인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예상이었는데 예상을 네. 깨고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요라든가 직권남용 부분이 기존에 지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최서원 씨 사건에서 조금 엄격하게 판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대법원에서 네. 파기환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왜 기업들에게 재단에 출자하도록 요구했던 부분이 강요가 안 된다. 또 직권남용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적용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명단 작성한 사람 중에 일부는 그게 이 업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10년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깎였다고 말씀해 생각보다 주셨고. 예. 벌금도 20억 줄었다면서요. 벌금은 줄었는데 추징금은 35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벌금은 줄고 추징금은 8억이 늘었다. 네. 이게 뭐냐면 추징금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이 있을 경우에 국가에서 그걸 환수해가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도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예, 어떻게 형량은 줄었나? 죄는 줄어들었냐. 그러면서 또 판결 이유를 보면 거기에 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징금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추징금이 줄어야 되는데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논리는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근데 이게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재단에 출연한 부분이고 또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었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는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봤거든요. 같다라고 네. 봤는데 그 부분을 묘하게 그렇게 쓰면서 마치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게 뭐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네. 10년 감형. 네. 이게 어떻게 보세요? 10년. 저도 이 부분은 좀 판사가 이른바 재량이라고 하죠. 판사에게 이제 장량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장량 감경. 예, 재판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깎아줘야겠다 형을. 그런데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그런 겁니다. 판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재판장에게는. 네네.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행사한 것 같다. 그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형벌을 마칠 즈음에 나이도 고려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형벌을 마칠 때 나이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68세고 2017년부터 구속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20년형을 선고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형이 확정돼 있어서 22년을 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출소할 시점에 이제 87세가 되는 거죠. 만으로. 예. 거기서 만약에 이게 그 1심처럼 형량이 그대로 30년이었으면 뭐 97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인정해. 그냥 예. 순수하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면 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지금 뭐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고령화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0대 이런 분들의 범죄도 꽤 많습니다. 사실 이 예. 사회가 좀 바뀌어가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게다가 그걸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푹 깎이면서 예. 또 그리고 뇌물죄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강요나 직권남용 부분이 조금 뭐 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뇌물 액수가 인정한 게 88억 원이에요. 예. 88억 원의 뇌물에 대해서 뇌물만 놓고 봐도 그게 15년 전체 많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나이를 고려해서 감형해 준 건 의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재판부에서 감형을 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이렇게 좀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장량 감경. 예, 장량 감경. 참.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서 재상고를 한다거나? 일단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일주일 이내 검찰이든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도 뭐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혀 응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의 재상고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이 지금은 나왔습니까? 그냥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실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진짜 글자 그대로 나이를 따진다면 87세와 97세 사실 뭐 상상하기 어려운 나이인 것만은 맞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기에.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밉냐 죄가 밉지. 이게 글자 그대로 이 판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어떻게 보면 좌절감도 줬고 실망감을 남겨줬고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든지 간에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게 당연한 업무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면 논의가 꽤 있었어요. 예. 또 그게 뉴스가로 된 것도 꽤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형이 확정이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형이 확정이 되면 다 끝나면 재판이 다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재상고를 안 하면 그러면 아마도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형의 3분의 1가량을 마치고 복역이 굉장히 뭐 우수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조건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형은 확정이 돼야 사면을 그러니까 뭐가 죄가 확정이 돼야 용서해 주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상고를 검찰이 안 할 경우에는 사면 논의가 바로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사면으로 간다는 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면 가능성요? 그건 이제 정치부
쪽에 정치적인 많은 의견 주시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명분도 없고 네.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전직 대통령들이 뭐 무기징역까지 받았다가 사면이 됐던 사례들이 있죠.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그런데 그때 명분은 국가적인 어떤 통합 같은 것들을 명분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명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벌써 보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졌고 네. 여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이때부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되는 단초를 작용하고 있는데 검찰 기소 여부가 아직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죠. 네, 아마 뭐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뭐 검찰 내부도 요즘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또 검찰로서 그냥 이 건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를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불기소에다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동안 했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에 굉장히 큰 불을 어찌 보면 지펴버린 셈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실 검찰에서는 입장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정을 해놓고 방침이 딱 선다라고 외부적으로 공표를 한 거였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뭐 고민이 깊어진 것 같고 그 바람에 혹시 이거 시한부 기소 보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한부 기소 보류는 뭔가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거를 조건을 달아서 좀 밀어준다는 겁니다. 원래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당시 최지휘성 미래전략실장하고 그다음에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을 같이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을 한번 재판에 넘겨보고 그 두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거부한 적은 없었죠. 그 이전에는 8차례 있었는데 8차례 모두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외부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노라고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인데 이걸 거슬러 버리면 심의위원회 자체가 형해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검찰이라는 건 검찰 이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입니까? 아니면 검찰총장 내 여러 가지 회의체입니까? 그 수사를 결정하는 걸요? 예. 일단은 수사팀의 몫이죠. 수사팀의 몫이지만 검찰총장이 재가는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